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15번 좌석에서 갑작스런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여성의 절규 같은 외침에 기내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3살 남자아이가 좌석에서 축 늘어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고 옆에 앉은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지후야. 정신 차려.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또 다른 승객은 의사 없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기내가 점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한 승무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침착하면서도 확신에 찬 손길로 아이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몇 초 후 정확한 판단으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10분 후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내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의 표정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승무원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승무원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오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수지는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원룸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한쪽에는 이제 겨우 2달 된 아기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또 가야 해. 미안해 우리 준이. 속삭이듯 말하며 아기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아기는 꿈속에서도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출산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다시 비행 스케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거나 최소한 100일까지는 집에서 아기와 시간을 보낸다는데 그녀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는 차갑고 짧은 메시지만 남긴 채 말입니다. 처음엔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였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아기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준이는 순한 편이어서 밤에 많이 울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 없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모가 잘 돌봐줄 거야. 옆집에 사는 60대 할머니가 준이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봄비로 하루에 8만 원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틀 비행이면 16만 원, 일주일이면 거의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승무원 월급에서 생활비, 월세, 아기용품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복을 입으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출산 전보다 확실히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해도 깊게 팬 다크서클과 헬쑥한 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승객들 앞에서는 밝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준이야, 엄마 다녀올게. 아프지 말고 잘 있어. 아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핸드폰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모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혹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승무원 대기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미혼모라는 것을,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복직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적인 시선을, 어떤 이들은 은근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선배 승무원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직 컨디션 조절이 안 되어서 그래요. 수진은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밤새 2~3번씩 깨서 수유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느라 제대로 잠을 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회사에 알릴 수도 없었고 알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뉴욕 편이지? 장거리 비행인데 힘들겠다.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워도 되는 건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아이가 나중에 아빠 없이 자란 것을 원망하지는 않을지. 차라리 바쁘게 일할 때가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 시간이 되어 승무원들이 모였습니다. 승무장이 오늘의 승객 명단을 확인하며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퍼스트 클래스의 강씨 그룹 강민우 회장이 아드님과 함께 탑승하십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강씨 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VIP 승객이 탑승한다는 것은 평소보다 더욱 완벽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요청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다른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3살이라고 하니까 아이 서비스에 신경 써주시고 가능하면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수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살 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준이보다 조금 더 큰 아이였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 아이를 보면 준이 생각이 더 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각자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수지는 퍼스트 클래스 담당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마음으로 기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좌석 상태, 어메니티 준비, 기내식 준비 상황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수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 연습을 했습니다. 승무원의 미소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전문성의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설령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승객들 앞에서는 완벽한 서비스맨이 되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탑승한 승객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서 차가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3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남성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수진을 올려다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승객님. 수진이 아이에게 다정하게 인사하자 아이는 아빠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후야, 인사해야지. 남성이 아이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하는 말투 같았습니다. 아이는 더욱 아빠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수지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분명히 아이를 사랑하겠지만 어딘지 어색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좌석은 15번과 15A번이시겠죠? 맞습니다. 남성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수지는 그들을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넓고 편안했지만 3살 아이에게는 여전히 어른용이었습니다. 아드님을 위해 아이 전용 안전벨트와 쿠션을 준비해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남성의 답변은 여전히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이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큰 좌석에 앉은 작은 몸이 어딘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계속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계속 탑승하는 동안 수지는 서비스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15번 좌석의 아이를 힐끔힐끔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빠는 계속 노트북이나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비행기야. 조용히 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 그래. 이제 조용히 앉아 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작게 웅크렸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나이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질문도 많이 하는 게 당연한데 아빠가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안전 시범을 보였고 수진도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했습니다. 안전벨트 확인해 드릴게요. 15번 좌석에 가서 말했지만 남성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짓으로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아이는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이렇게 해야 해. 수진이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의 안전벨트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는 수진을 올려다보며 작게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준이가 생각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처음 경험하는 것인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의 팔을 꽉 잡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이미 이륙이 시작된 상황이라 좌석을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나마 아이에게 괜찮다는 듯 미소를 보냈습니다. 이륙이 완료된 후 수지는 바로 15번 좌석으로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처음 비행기 타시는 건가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무서워해요. 하지만 이제 구름 위를 날고 있어서 정말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음료 서비스 해드릴까요?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위스키 온더록. 아드님은 어떤 걸 드릴까요?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 우유 있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따뜻한 우유 가져다 드릴게요. 수진이 대답하자 아이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준이와 겹쳐 보여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음료를 준비하면서 수진은 계속 그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자신은 돈이 없어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지 못하지만 저 아이는 돈은 있어도 아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드리자 아이가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요. 네. 아이가 우유를 호호 불어가며 마시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수지는 무의식 중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무원. 갑자기 남성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전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예의 바른 아드님이세요. 남성은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아빠는 왜 저렇게 아이에게 냉정한 걸까요? 혹시 아이 엄마가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내 서비스를 계속하면서도 수진의 시선은 자꾸 그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창밖 구름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가끔 수진이 지나갈 때마다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울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모 할머니가 잘 돌봐주고 계실까요? 아이를 두고 멀리 떠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빠는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왜 저렇게 무관심할까요? 수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준이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면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싶을 텐데 말입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내는 평온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정기적으로 객실을 돌며 승객들의 필요사항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15번 좌석을 지날 때마다 지우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다가도 수진이 지나가면 수줍게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가씨. 갑자기 강민우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한 어조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후가. 뭔가 이상해요. 수진이 재빨리 지우를 살펴보니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장난기 많던 눈빛도 흐릿해 보였습니다. 아빠. 가슴이 아파요. 지우가 작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니? 수진이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강민우는 수진의 침착한 반응에 놀란 듯 했습니다. 조금 전부터요. 숨쉬기 어려워요. 지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아이의 목 주변을 살펴보니 정맥이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도 약간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눕혀야 합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뭘 하시려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좌석을 눕혀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망설이다가 좌석을 눕혔습니다. 수진은 지후의 옷을 살짝 풀어 가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승무장님 불러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다른 승무원에게 지시하며 수진은 계속 아이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맥박, 호흡, 의식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이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강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나요? 어떻게 그걸? 강민우가 놀라며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질문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맞나요? 네, 심실 중격 결손이 있다고 했는데. 약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내 반입 가방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 주세요. 수진의 지시는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 본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승무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이가 심장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과 연락해서 응급 착륙 준비를 해주세요. 응급 착륙이요? 그런데 승무원이.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진의 단호한 말에 승무장도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우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은 약병을 확인하고 정확한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이 약을 언제 마지막으로 복용했나요? 아침에 한 번. 그럼 지금 복용해도 됩니다. 수진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려는 순간 지후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후야. 강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즉시 아이의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호흡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있어요. 하지만 매우 불규칙해요. 그때 수진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제복 윗부분을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강민우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정시켜야 해요. 수진은 지우를 자신의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자신의 심장 근처에 두고 규칙적인 심박동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의 심장 소리는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신호예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수진의 설명에 강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몇 분 후, 지후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신기해요. 정말 효과가 있네요. 강민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그런데 지후가 본능적으로 수진의 가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아기가 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며 빨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강민우가 당황했지만 수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더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수지는 지후가 자신의 가슴에서 젖을 빨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후의 호흡이 더욱 안정되었고 맥박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강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모유에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빨기 행위 자체가 심박동을 안정시켜주죠. 수진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상식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자 지후가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호흡도 정상이고 맥박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얼굴색도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괜찮아진 것 같네요. 승무장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네, 일단 응급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착륙하자마자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수진이 강민우에게 조언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가득했습니다. 승무원 훈련에서 배운 건가요? 아, 네. 그리고 TV에서 본 것도 있고요. 수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그 대답이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를 다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며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넘겼지만 강민우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의학 관련 공부를 하신 적이 있나요? 강민우의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강민우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전문적이고 정확한 대응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심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지나고 기내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다른 승객들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강민우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진이 1시간마다 지우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맥박을 짚고 호흡을 살피고 체온을 확인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강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깊은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강민우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후가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찾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수진이었습니다. 예쁜 이모. 아이가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까 그 무서운 상황이 무색하게 건강해 보였습니다. 우리 지후 많이 좋아졌구나. 어디 아픈 곳 없어? 수진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이모가 아프지 않게 해줬어요. 지후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준이가 생각났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는 아빠 말씀 잘 듣고 약도 잘 챙겨 먹어야 해. 네. 그런데 이모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강민우도 그 대답을 주에 깊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도 아기가 있거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아는 거야. 정말요? 아기가 몇 살이에요? 아직 아주 작아. 지후보다 훨씬 어려. 지후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미혼모인 승무원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만으로 아까와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간호사 출신이신가요? 강민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수진의 대답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본 의사들과 비교해봐도 수진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지후에게 특별히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심장이 약한 아이들은 소화에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기름진 것보다는 담백한 게 좋아. 어떻게 그런 것까지.
강민우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세세한 지식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예요. 요즘은 정보가 많잖아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분명 다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장. 강민우가 조용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저 승무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나? 어떤 것을 알아보시길. 학력, 경력, 가족관계. 가능한 모든 것. 박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승무원 신상을 조사하려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그 사람이 지후를 구해줬다.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착륙하는 대로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수지는 휴게실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했던 상황이 지나고 나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강민우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이모 할머니에게서 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준이.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아이를 돌보면서 정작 자신의 아이는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동료 승무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까 정말 대단했던데?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운? 그게 운이야? 완전 의사 같았는데? 혹시 의학 공부한 적 있어? 동료의 질문에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 에이, 인터넷으로는 그런 실력이 나올 수 없어. 진짜 신기했다니까.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객실로 나가보니 지후가 창가에서 구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뭐 보고 있어? 구름이 정말 예뻐요. 솜사탕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정말 솜사탕 같네. 저기 토끼 모양 구름도 보여. 어디요? 어디요? 지후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창을 가리키며 설명해주자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프지 않게 해주고 재미있는 것도 알려주고. 지후도 정말 착한 아이야. 그 순간 강민우가 둘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승무원의 친절이 아니라 진짜 모성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후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네요. 강민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순수해요.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알죠? 그렇겠군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수진이 긴장했습니다. 아까 응급처치를 할 때 정말 완벽했어요. 의사들도 그 정도로 하지는 못할 텐데. 과찬이세요. 그냥 당황해서. 아니에요. 분명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승무원일 뿐이에요. 수진이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존경스럽네요. 타고난 재능인 것 같습니다. 강민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곧 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한 제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준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화면 속 준이가 옹알거리며 웃었습니다. 비록 2달밖에 안 된 아기였지만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준이,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준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다른 아이를 돌보면서도 계속 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 호텔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준아. 영상통화를 잠깐 멈추고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 회장님의 비서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하지만 저는 휴식 시간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박 실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수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박 실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강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강민우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됐나요? 수진이 먼저 아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다고 하네요. 당신 덕분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당신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강민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수진. 서울이대 졸업,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 소아심장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서류를 읽어가며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선천성 심장질환 분야의 권위자였다고 나와 있네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했고.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지우를 치료할 수 있었는지. 알고 보니 전문가셨군요. 강민우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의사를 그만두고 승무원이 됐을까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강민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에요. 뛰어난 소아심장외과 전문의였다는 거죠.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후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승무원일 뿐입니다. 정말요? 오늘 기내에서 보여준 그 실력이 단순히 과거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강민우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지후의 전담의가 되어주세요.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후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어요. 정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후에게 당신이 필요해요. 의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하지만 저는 이미 의사가 아니에요. 면허도. 면허는 정지된 것뿐이죠. 복구할 수 있어요. 강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을까요? 조건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연봉은 현재의 10배,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도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그건 당신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일 거예요. 강민우의 말에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준이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면서 승무원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떻게 그것까지 필요해서 알아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우에게는 당신 같은 의사가 절실해요. 강민우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후 어머니가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수진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후가 많이 힘들어해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당신을 보면서 느꼈어요. 지후가 당신을 엄마처럼 따른다는 걸. 강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해요. 일에만 매달려 살았고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만 보였던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과 지우를 보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지우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당신 같은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실력은 여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이를 위해서도 지우를 위해서도. 강민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답변은 천천히 해주세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수지는 명함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도 현재 상황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판단은 당신 몫이에요. 강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지우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내일 병원에 들를 수 있다면. 병원이요? 뉴욕 장로병원 소아과 병동이에요. 주소는 박 실장이 알려드릴 겁니다. 강민우가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신이 오늘 지우에게 해준 일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가 아니었어요. 진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보살핌이었죠. 그 말을 남기고 강민우가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아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우. 강씨그룹 회장.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준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민우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준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이모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젯밤에 준이가 많이 울었어. 엄마 찾으면서.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모. 제가 너무 오래 비워서. 괜찮다. 하지만 이 아이도 엄마가 필요해. 너무 자주 비우지는 말아라. 영상통화를 끝내고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우의 제안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의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수지는 뉴욕 장로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과 병동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와 소음이 몰려왔습니다. 소독약 냄새, 아이들의 울음소리, 의료진들의 바쁜 발걸음. 수진 이모. 복도 끝에서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지후 많이 좋아졌구나. 수진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네. 의사 아저씨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모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 지후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이 답답해졌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수진은 지후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셨네요. 강민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지후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안정됐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강민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서양인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슨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소아심장외과 전문이라고 하시던데. 존슨 박사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과거에. 오, 그렇다면 지우의 케이스를 어떻게 보세요? 심실 중격 결손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VSD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우처럼 3살이면서 증상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확한 판단이네요. 우리도 같은 결론이었어요. 존슨 박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까지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감염 예방, 활동량 조절, 정기적인 심초음파 검사. 수진이 자연스럽게 설명하자 존슨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다니 왜요? 실력이 뛰어나 보이는데. 존슨 박사의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안타깝네요. 소아심장외과는 항상 전문의가 부족한 분야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후가 심심해하며 수진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모, 나랑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수진이 지후와 함께 병실 한쪽으로 가서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존슨 박사가 강민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뛰어난 분 같은데요. 아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뭔가 깊은 상처가 있어 보여요. 의사를 그만둘 만한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강민우도 그것이 궁금했지만 무리해서 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후와 놀아준 후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모, 내일도 와요? 지후가 아쉬워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수진이 대답하기 어려워하자 강민우가 나섰습니다. 지후야, 이모는 바쁜 일이 있으시니까 이해해야지. 네. 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짓자 수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강민우가 수진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이 좀 정리됐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망설이세요? 조건이 부족한가요? 조건은 충분히 좋아요. 하지만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의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강민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전 제가 담당하던 환자가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살 여자아이였어요. 지후와 비슷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었죠. 강민우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요? 수술 후 관리에서 감염을 놓쳤어요.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는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강민우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 부모님이 저를 보시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의료사고겠지만 의료사고든 뭐든 제 손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메스를 잡을 수 없었어요. 아이만 보면 그때 그 아이가 생각나고 또 다른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하지만 어제 지우를 구해주셨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의사로 돌아간다는 건 책임져야 할 생명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강민우가 수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강민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병원 앞 카페에서 수진은 강민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는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박소희였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미혼모 엄마를 둔 아이였어요. 엄마가 혼자서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강민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소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부탁드려요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은 정말 완벽했어요. 심실 중격 결손을 깔끔하게 봉합했고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죠. 그럼 뭐가 문제였나요? 수술 사흘 후였어요. 소희가 열이 난다고 했는데 저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험상 수술 후 미열은 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감염의 초기 증상이었어요. 수술 부위가 아닌 폐렴이었죠. 강민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소희는 면역력이 약했어요.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간과했어요.
의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수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수라면 변명이 되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강민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거든요. 아, 준이 아버지는 책임지기 싫다며 사라졌고 병원에서는 미혼모 의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서 판단력이 흐려졌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라면 어떤 개인적 상황이 있어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야 해요. 그런데 저는 제 일에만 신경 쓰느라 소희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강민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희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 엄마가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선생님도 아이가 있으시니까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우리 소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제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엄마에게는 자기 아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메스를 잡을 수 없었어요. 다른 아이를 볼 때마다 소희가 생각나고 또 다른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신 거군요. 네. 그리고 준이를 낳은 후에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우는 수진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우를 구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완벽하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진짜 실력 아닌가요?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무능한 의사였다면 어제 지우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리고 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 개인적 고민을 상담할 곳 없는 의료 환경, 과로에 시달리는 의사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제 손으로.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더 신중하고 세심한 의사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강민우의 말에 수진이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지우를 보시던 모습을 봤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세심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건 소희를 잃은 아픔이 있기에 다른 아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거 아닐까요? 수진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워요. 당연해요. 두렵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강민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정성스럽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또 실수한다면 그때는 함께 책임지죠. 강민우의 말에 수진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제 아들이에요. 당신이 지우를 돌봐주신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런 말씀을.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의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강민우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후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제 당신을 만난 후 처음으로 밝은 모습을 보였어요. 수진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당신이 지우에게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엄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준이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정말 고민이 되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강민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소희를 잃은 무능한 의사가 아니라 그 아픔으로 인해 더욱 성장한 훌륭한 의사예요. 수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호텔방에서 하룻밤을 더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소희를 잃고 나서 자신을 감옥에 가둔 채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준이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후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순수한 눈빛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소희야, 이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하늘나라의 소희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아 강민우를 만났습니다. 결정하셨나요?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먼저 소희 엄마를 찾아뵙고 싶어요. 강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대로 사과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소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분이 만나주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봐야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지우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요? 소희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말이에요.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강민우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강씨그룹에서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소희 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소희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때 지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 이모. 아이가 달려와 수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지후, 이모가 계속 여기 있게 됐어. 정말요? 정말로요? 지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이모가 지후를 계속 돌봐줄 거야. 와, 최고예요. 아이가 기뻐서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모한테도 아기가 있다고 했잖아. 그 아기도 만날 수 있어요? 지후의 질문에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준이라고 해. 지후보다 훨씬 작지만 귀여운 아기야. 준이도 같이 놀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모두 가족처럼 지내는 거야. 그 말에 강민우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희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을 만나주실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쳐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소희 엄마였습니다. 선생님. 이수진 선생님 맞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를? 죄송합니다. 뵙고 싶어서. 소희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희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소희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임신 중이셨다면서요? 소희 엄마가 오히려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이 의사를 그만두셨다는 것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소희가 아프기 전까지 그 누구도 우리 모녀를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으니까. 하지만 소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예쁜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해줬어라고.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희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했죠.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소희 엄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날 밤 수진은 소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야, 이모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 거야. 소의 이름으로 된 재단도 만들어서 아픈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줄 거야. 바람이 살랑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소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했어, 소희야. 그리고 고마워. 한 달 후
수지는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강시그룹에서 설립한 어린이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소희 어린이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환자는 지우였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모, 무서워요. 괜찮아. 이모가 옆에서 지켜줄게. 수진이 지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면 준이도 만날 수 있어. 정말요? 응. 준이가 지후 형아 보고 싶다고 했어.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지우는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우리 지후 정말 잘했어.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응, 이제 아프지 않아. 건강한 아이가 됐어. 그 순간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품에는 준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준이다. 지후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쉬, 준이는 아직 아기니까 조용히 해야 해. 수진이 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한 팔에는 준이, 다른 한 손으로는 지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강민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이모 잘하고 있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소희가 준 용기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야. 바람이 다시 불어 수진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소희가 잘했어요, 이모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된 수진. 그리고 그런 수진을 통해 진짜 가족을 찾은 강민우와 지후. 서로 다른 아픔을 가졌지만 그 아픔이 더 큰 사랑으로 변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픔을 사랑으로 치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